자, 우리 예배 드리길 준비를 하고 자,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인사하고 저희 현장에 나온 친구들도 인사하고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신나게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친구 보면서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신나게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해 보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처음부터 할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 마지막으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 마지막 한 곡 더 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개역개정으로 해야 되죠? 다시 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안시훈 학생 나와서 대표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이 코로나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이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도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서원이 오랜만에 나왔고 우리 은석이도 오랜만에 그쵸 특강 있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 그리고 또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친구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 안녕 우리 반가워 하면서 인사하고요. 자, 우리 초등부 소식 전해줄게요. 다음 주 예배위원은 사회는 박서용 부장님이고요. 기도는 양채주, 그리고 헌금은 김태호, 조은성,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헌금 계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달란트 20개 다 모은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우리 달란트 하면 다 모으면 받을 수 있는 선물 아직 안 받아간 친구들 있는데 꼭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오늘도 특별히 우리 오늘 누가 오셨죠? 얘들아? 노희정 사모님 맞아요. 여기 같이 계신 분 같아요. 자주 봐가지고 그쵸? 우리 선생님이 오늘 생각했는데 우리 친구도 너무 복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노희정 사모님 강의를 이렇게 연달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도 오늘 열심히 강의 잘 들어주고 또 한 번 노희정 사모님이 또 오신대요. 11월 14일. 그때도 우리 친구들 다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 얘들아? 정재형 강도사님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을까요? 목사님으로 취임하셨어요. 자,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정재형 목사님 나와주세요. 와, 얘들아 이제 강도사님이라고 하면 안 돼. 목사님이라고 해야 돼. 마음의 선물입니다. 편지예요. 와, 우리 너무 기쁜 일이고 우리 목사님 되셨으니까 많이 많이 축하해주고 이름도 많이 불러주세요.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알았죠? 네. 자, 이 시간 그러면 우리 창세기 7장 21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맨 앞장 7장. 얘들아 신약에서 찾으면 안 돼요. 7장 21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책 가져왔죠?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우리 노희성 사모님 나올 때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쳐볼까요? 환영합니다. 와,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엄청 추운 거예요. 그치? 나왔다 혹시 다시 들어간 친구 없어요? 옷 입으러? 선생님은 나왔다가 위에 또 옷 입으러 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렇게 춥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생각보다 정말 춥더라고요. 이렇게 일찍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갑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줌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너무너무 반가워요. 자, 선생님이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무슨 주제를 나누기로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21세기 친구들은 선생님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대답도 잘하고 이해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마다 놀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선생님이 지난주에는 강원도에 있는 학교에 가서 캠프를 우리 친구들하고 했던 그 리얼 오리지널 스쿨 캠프를 또 했어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여러 군데서 친구들이 왔는데 우리 친구들 같은 딱 요 학년의 친구들이 강원도에 있는 작은 학교에 모여서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얼마나 열심히 듣고 얼마나 기도를 밤엔 또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또 여기 이제 오면서 선생님이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향한 굉장히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를 선생님이 매일매일 느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선생님이 정말 단언컨대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그 시대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은 엄청난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선생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지난 시간에 지난 캠프 때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나눔을 해줬잖아요. 그 다 끝나고 나서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핸드폰에 찍어가가지고 여러 번을 봤어요. 너무너무 감동하고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들 때 우리 친구들 이야기도 좀 넣으려고 해요. 요 지금 보여줄 영상은 다른 교회에서 캠프했을 때 감동 받은 내용을
발표한 건데 우리 친구들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보고 시작할게요. 소리 나오게 부탁드릴게요. 창조론이랑 노화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좋았고 앞으로는 하나님과 더 소통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은 제가 처음으로 조장을 하게 됐는데 모범들도 잘 안 따라주는 다른 애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잘 따라주는 애들 있어서 좋았고 그다음에 창조론을 별로 친구들이 설명을 해보라고 할 때 별로 잘 못했는데 이번에 창조론 배워가지고 친구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결심은 친구들을 창조론에 더 설명하고 설득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배워서 좋았던 것은 창조론과 진화론과 살짝 조금씩 헷갈렸는데 이제 창조론을 더 배워서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었고요. 이제 또 저는 여기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캠프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창조론을 들으면서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좀 더 알아간 것 같고 이거를 바탕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전도를 더 열심히 하는 목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1일부터 6일까지 그 만드는 순서를 아직까지 잘 몰랐었는데 이번 그 강의를 통해서 잘 알게 된 것 같고 그 노일성 사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일성 사모님은 심사위원을 했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기조 조장을 맡은 박예원 목자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는데 진화론을 배워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많이 헷갈려 했었는데 이번에 창조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배우면서 창조론이 더 과학적인 걸 알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느끼는 게 비슷하죠? 그리고 또 이런 다른 교회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나만 교회 다니는 거 아니고 나만 이런 문제로 고민했던 거 아니구나. 나랑 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들도 다 어딘가에선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렇게 또 자기 동생들을 케어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어딘가에서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린 다 천국 가족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 혼자만 이런 믿음의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같이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나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석과 생물의 역사. 자, 성경책에 화석이란 말은 솔직히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또는 연구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개미가 어떻게 기어다니고 어떻게 굴을 파는지, 그다음에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거가 다 써 있다면 그거는 과학책이겠죠.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책으로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믿어야 될 내용을 알려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숙제 같은 게 남아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천재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천재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100년 전만 해도 모르던 걸 지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치면은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믿는 거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뭐에 노력을 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과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지식이 일치되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때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우리가 믿는 것을 맞춰야 될까요? 마치 무슨 얘기냐면 퍼즐을 우리가 한 1000피스짜리를 선물 받았다고 쳐봐. 그런데 선물을 해준 친구가 괘씸하게 그림을 안 줬어. 원본 그림을 안 줬어. 그리고 맞추라고 하면 선물이 아니라 벌이죠, 그죠? 그거야. 뭐에다가 뭐를 맞춰야 되냐? 우리가 퍼즐 조각을 내가 마음대로 맞춰놓고 이게 원본 그림이에요 라고 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원본 그림을 보면서 맞춰야 그게 정답이 되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선생님 그걸 질문하는 거야.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지식은 1000년 전에 몰랐던 거 좀 알아가면서 지식이라는 게 바뀌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하면서 쌓여요. 그런데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딱 일치되지 못하더라도 뭐를 기준으로 해서 알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 공부를 계속 하면은 연구를 계속하면은 이게 일로 와야 될 답이 저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어떤 전문직을 갖든 또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항상 방향이 중요한데 그 방향을 알려주시는 책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뭘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지, 뭘 믿고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화석이라는 말이 성경책에 써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화석을 연구하는 것조차도 그리고 생물이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이 역사에 대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화석이 뭔지부터 얘기해 볼게. 과거 생물의 시체나 흔적이 돌 성분으로 바뀌어서 굳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물고기 화석이 있는데 물고기 화석을 톱으로 자르면 잘라질까 안 잘라질까? 집에 있는 물고기는 내가 젓가락으로 쑤셔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화석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젓가락으로 절대 찌를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뭘로 바뀌었기 때문에 돌 성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그대로 생물의 흔적을 남기고 있지만 성분 자체는 돌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석, 석자가 돌석자죠. 이렇게 굳은 것을 우리가 말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화석들을 박물관 같은 데 가가지고 많이 봤을 수도 있고 또 교과서나 책들을 통해서 봤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이름을 한번 맞춰볼게요. 첫 번째 거 불가사리, 또 두 번째 거 새우. 훌륭해요. 자, 그다음 요거는 꽃이라고 대부분 아는데, 그치? 상상이 잘 안 될 거예요. 겉에는 뾰족뾰족한 가시가 달려 있는데 그 부분은 썩어서 없어지고 몸체 밑바닥만 남은 거예요. 뭐냐면 이게 성게예요. 성게의 몸체 밑바닥에 이렇게 꽃무늬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얘는 귀뚜라미인지 알겠죠? 자, 밑에 해파리. 좋아요. 그다음 잠자리. 그다음 얘는 뭘까요? 혹시 알까? 물고기 맞는데? 물고기 중에서 얘는 조금 유명한 물고기라서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실러캔스. 우리 친구 화석책 좀 봤어요. 자, 그다음 얘는 알죠? 그렇죠. 삼엽충. 우리 화석 배울 때 항상 맨 먼저 배우는 삼엽충. 그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맨 앞에 거. 조개 중에서도 시장 가면 우리가 사 먹는 조개 중에 그치, 꼬막 계란 같은 거예요. 피조개. 자, 그다음 시커먼 거 이거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자세히 보면 앞에 머리가 있죠. 둥근 몸체 앞에. 그치, 거북이. 그다음 저 뭐지? 우리 친구들 저기 온라인에서도 다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뒷다리가 쑥 길쭉한 거 보니까 개구리. 그다음에 얘는 뭘까요? 그냥 시커먼 덩어리 같은데. 수단이에요? 얘도 화석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바로 석탄이에요. 석탄은 나무가 검게 변한 거죠. 자, 그다음에 얘는 은행잎. 그다음에 얘 혹시 알아요? 이름이 좀 잘 기억이 안 나죠. 길어가지고 익티오사우루스. 그다음 아까 어떤 친구가 말했던 답 중에 요게 있었어요. 시조. 아니야. 얘 뭘까? 누구야? 박지. 맞았어요. 그다음 마지막. 사람보다 엄청 크네.
사람들이 서 있는데 밑에 있는 화석이 진짜 크죠? 맞았어요. 얘는 고래예요. 선생님이 지금 화석 이름 맞추기 왜 했는 줄 알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화석은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생물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내가 뭔가 모르는 미스테리한 생물들일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우리가 화석을 가지고 이름을 맞춰보니까 어때요? 대부분 우리가 아는 생물들이죠? 그리고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훨씬 많죠? 아까 실로캔스 같은 거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걔도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익티오소로스, 여기에서 지금 안 살고 있는 건 단 한 가지뿐이에요. 익티오소로스. 얘는 멸종했기 때문에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하나 일단 먼저 풀어야 돼. 화석은 특이한 생물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생물들과 굉장히 닮았고 거의 똑같은 생물들인데 단지 과거에 살다가 흙 속에 묻혀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배우는 지지시대표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지지시대라는 말을 안 배웠을지라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말에 익숙하죠. 그죠? 그리고 그것들이 수억 년 됐다라는 것들을 이미 익숙하게 듣고 있잖아요. 자, 지질학에서는 그리고 진화론 과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고생대가 5억 7천만 년 전에 5억 4천만 년인데 선생님 숫자 잘못 넣었네. 5억 4천만 년 전에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에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신생대는 6,500만 년 전에 시작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 지질시대표대로 생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지질시대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첫 번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층들이 쌓였다라는 걸 말해주고, 두 번째,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지질시대표가 보여주는 순서대로 생물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이 지질시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래 지층에서는 아주 단순하고 진화가 덜 된 생물들이 나오고 위에 지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복잡하고 진화가 많이 된 생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질시대표야말로 진화론이 맞다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질시대표가 정말 진화를 보여주는 표일까? 진화의 증거일까? 이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이 지금 선생님 보여줬던 지질시대표 역사, 성캄브리아기로 시작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치는 이 수십억 년의 지구 역사,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죠. 이거랑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노아홍수까지 다루고 있는 창세기 10장까지의 역사를 비교를 하자면은 전혀 서로 말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처음부터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예.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노아홍수를 거치면서 큰 격변을 거치면서 지층이 쌓이게 됐다. 그리고 그 안에 화석들이 생기게 됐다라는 이 성경의 역사하고 수십억 년 동안 천천히 진화되면서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수억 년 동안 변해온 거야라는 이 역사는 서로 같이 갈 수가 없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는 버려야 돼.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랬죠? 아까 선생님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일치시켜야 돼요. 같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믿는 것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일치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서로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좀 노력이 필요한 거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층을 화석을 우리 지구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 수십억 년 동안 점진적으로 변화하면서 생물들이 나왔다라는 이런 생각은 누구로부터 시작한 거냐면 다윈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노트가 다윈이 진짜 그렇게 끌적끌적한 노트를 사진 찍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걸 좀 어려워 보이니까 단순화해서 선생님 그려서 가져왔어요. 지금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생물이 단 하나의 세포로부터 수십억 년 동안 조금씩 변화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모두 다 나왔다. 그러면 그 다양한 생물들이 도대체 얼마큼이야?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고등학교 교과서를 기준으로 얘기해 보면 지금 현재 생물들이 190만 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세포로부터 190만 종이 나온 거야.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단 하나의 세포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해서 과연 다 진화해서 나온 걸까? 이 생각이 맞다면 화석은 뭘 보여줘야 될까? 이거를 지지해주는, 이게 맞다라고 해주는, 확인시켜주는 증거들이 과연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선생님이 맨 아래층부터 이제 차곡차곡 얘기를 해볼게요. 맨 아래 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시대표의 맨 아래층은 선 캄브리아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야. 지역의 이름을 따서 선 캄브리아기라는 지층, 이 지층이 맨 아래 지층이에요. 그러면 다인의 생각대로 하자면은 이 맨 아래의 지층은 어떤 게 나와야 돼요? 아주 그쵸, 세포 같은 아주 단순한 게 나와야 되고, 단 하나의 세포가 너무 작아서 그거는 화석으로 남길 수 없다 할지라도 거기서 조금 더 변화된 아주 단순한 형태의 생물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맨 아래의 지층인 성캄브리아기에 그 전 단계의 어떤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복잡한 생물들이 나와버려요. 그냥 지층을 열어봤더니 거기에서 너무 다양한 생물들이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얘를 가르쳐서, 얘는 또 뭐냐면 지금 이 다양한 생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생물체하고 비교해가지고 얘가 어떤 모양인지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그림들을 이제 그려놨는데 지금 그 중에서 또 얘는 뭐냐면 해파리예요. 해파리. 해파리가 수백 마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해파리가 물렁물렁하잖아요. 알지? 그지? 그 해파리가 이렇게 물렁물렁한 게 햇빛에 오랫동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녹아내려 버리고 파괴가 돼요. 근데 지금 화석으로 수백 마리가 남겨진 이 화석의 그 형태를 보면은 해파리가 손상이 안 됐어. 그럼 무슨 뜻일까? 물 밖에 나와 있었다는 뜻일까? 물 안에 있었다는 뜻일까? 그렇죠. 물 안에 있었다는 뜻이, 아직도 탱글탱글한 해파리 상태에서 덮여가지고 화석이 됐다는 그런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파리 화석이 잔뜩 나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왜 이렇게 그러면 선명한 해파리 화석이, 그것도 선 캄브리아기라는 아래 지층에서, 맨 아래 지층에서 이렇게 복잡한 생명체가 갑자기 수백 마리가 나오는가? 해파리의 화석을 또 보면은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렇게 물렁물렁한 뼈도 없는 생물체가 어쩌면 이렇게 물속에서 지금 막 헤엄을 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이러한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보여주는 이 해파리 화석은 290불에 판다고 이렇게 모래 상점에 올라와 있는 거야. 290불이면 한 30만 원이면 이런 해파리 화석을 살 수 있어. 좀 뭐 30만 원이면 가작값에 비하면 비싸지만 사실 엄청 비싼 건 아니야.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런 화석이 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몇 천만 원에 팔을 거야. 흔하지 않으면. 그죠? 그러니까 지구에는 이렇게 물렁물렁한 해파리 같은 화석도 이렇게 흔적이 많이 남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복잡한 생명체가 어디서 나온다고? 맨 밑에 층에서 갑자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날 살고 있는 해파리와 동일한 형태의 모양의 해파리들이 화석에 찍혀 있는 거죠. 이런 생물체가 화석으로 남아있다는 자체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썩지 않고 갑자기 묻혀서 이렇게 또렷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남겨 있는가. 이런 현상을 두고 과학자들은 아발론 폭발이라고 불러요. 왜 폭발이라고 부를까요? 갑자기 많은 생명체들이 한꺼번에 확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 세 그룹, 매 생물체들이 모두가 어떤 알려진 조상이 없어. 다시 말하면 해파리 같은 그런 복잡한 생명체가 나오기 위해서 진화적인 더 단순한 단계 조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그런 단순한 조상이 없이 그냥 갑자기 완전한 해파리가 탁 나오는 거지. 완전한 절지동물들이 그냥 탁 나오는 거지. 완전한 곤충이 탁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나올 수 있지? 하면서 폭발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윗단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성캄브리아기의 지층 바로 위로 올라가면 캄브리아기란 지층이 있어요. 이게 고생다라는 그 지층의 맨 밑에 지층이에요. 그럼 역시 어떨까요? 여긴 더 심각해요. 캄브리아기 지층에는 갑자기 오늘날 살고 있는 생물들의 절반 정도가 그냥 갑자기 쏟아져 나와 버려요. 지금 그림 그려져 있는 이런 생물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림을 단순화시켜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생물들은 많이 나타나요. 캄브리아기 지층에 없었던 생물이 갑자기 확 다 나와요. 화석이. 그런데 그 밑에 지층에 저런 생물들이 나오기까지 어떤 진화를 일으키는 과정, 단계적인 그런 과정, 과도기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화석이 있나? 눈 씻고 지난 150년 동안 찾았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온 게 아까 그런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복잡해. 아니 지금 진화적인 조상이 필요해서 단순한 걸 찾고 있는데 찾으면 복잡한 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캄브리아기에 갑자기 생물이 많이 출현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폭발이 아니라 대폭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발견되는 화석 종류가 무려 30에서 40문에 이른다. 이것은 주요 동물 집단의 절반 이상이 갑자기 나타났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과학자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현재 살고 있는 생물들의 절반이 그냥 갑자기 나온다. 캄브리아기 지층에 발견되는 많은 생물문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캄브리아기로부터 지금 몇 년 흘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 지지시대표 보여줬을 때 5억 년이 넘게 흘렀잖아요. 그럼 만약에 진화론이 맞으면 어때야 돼? 5억 년 전에 있는 생물은 지금 살고 있는 생물하고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동안 돌연변이도 거쳤을 거고 어떻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진화를 일으킨다고 얘기했으니까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그때 화석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생물의 모습이 거의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갑자기 곤충들이 확 나오는데 곤충들의 5분의 4, 즉 80%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야. 지금 살고 있는 곤충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의 80%가 그냥 화석에 한꺼번에 나와요. 조상이 없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 곤충들 이름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있을까요? 쟤는 뭘 것 같아요? 쟤는 이제 절지동물이죠. 다리가 8개죠. 거미예요, 거미.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은 귀뚜라미고 아래는 잠자리고 얘는 그죠? 개미라는 게 얘는 벌이에요, 벌. 네. 너무 뚜렷하게 곤충의 모습이 아니 이게 5억 년, 4억 년 됐다는 그런 지층에서 나왔다는 곤충들인데 그 시간이 과연 맞을까? 그리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완벽한 형태가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가 그냥 갑자기 나온 걸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보여준 영상은 5억 1천만 년 전의 것이라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들은 다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냥 흘려 들으세요. 새우, 바닷속에 살았던 새우의 눈을 보여주고 있는 화석인데 3,000개의 렌즈가 그대로 찍혀져 있어요. 화석에. 렌즈를 한번 봐봐요. 화석에 찍혀있는 저 하나하나 입자들이 다 눈의 렌즈들이에요. 엄청 정교하게 화석이 만들어졌죠? 아니 저렇게 말캉말캉한 눈이 그지 새우 먹을 때 보지 눈? 그지 새우 눈? 그 말캉말캉한 눈이 썩지도 않고 돌로 변했다는 것도 신기한 것이고 그리고 얘가 3,000 픽셀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눈이에요. 선명하게 바다 밑바닥에서도 선명하게 물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고기능의 눈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카메라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만들잖아. 근데 그런 눈을 가진 생명체가 5억 년 전에 그냥 바다 밑에서 살았다고 바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게 과연 정말 진화를 증명해주고 있는 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으세요? 심지어는 문제는 또 이런 거예요.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화석이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당시 살았던 화석이 오늘날 동일한 생명체들이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진화되지 않았을까요?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당시 살던 생물하고 오늘날 살고 있는 생물이 이렇게 똑같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렇게 완종류라는 조개 같은 생긴 화석도 많이 나타나고요. 자, 얘는 불가사리인데 특별히 거미 불가사리라고 해서 다리가 아주 긴 거예요. 얘도 오늘날도 잘 살고 있어요. 예, 똑같죠? 변하지 않았어요. 캄브리아기면 가장 오래된 화석들인데 이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투구개 화석, 찍혀있는 화석 모양 그대로 오늘날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모양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지어 진화론자들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러요. 과거에 화석으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날도 살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것 자체가 벌써 생물들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종류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진화론자 다윈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160년 동안 끊임없이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단순한 것으로부터 점점 복잡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보여준 것처럼 단 하나의 세포로부터 수억 년 동안 진화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심각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1번, 진화가 정말 일어났다면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살아있는 화석들은 왜 변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생물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윈의 생각이 맞다면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과도기적인 그런 조상들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그 과도기적인 변화의 모습은 전혀 화석에서,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쉬운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화석을 우리가 발굴을 막 하잖아요. 발굴한 지가 16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화석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이미 수조 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윈 때는, 다윈은 150년 전 사람이니까 죽기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앞으로 화석이 더 많이 발굴이 돼가지고 내 이론이 더 확인이 될 거야, 이러고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화석을 이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지식이 필요한데, 화석 중에 95%는 척추가 없는 바다에 살았던 화석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5%, 그지? 95 더하기 5 하면 100이니까 나머지 5%의 대부분은 식물 화석이에요. 바다에 살았던 식물, 그리고 땅에 살았던 식물. 그리고 나서 아주 적은 분량, 1%도 안 되는 분량만큼만이 육지동물의 화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공룡 화석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많지 않아. 전체 비율로 쳤을 때는 이렇게 척추가 없는 바다 생물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100개를 찾으면 95개가 이런 것들이니까. 그죠? 이렇게 척추가 없는 바다 생물, 그것도 바다 밑바닥을 기어다녔던 생물들, 그리고 바다에서 헤엄치던 생물들 굉장히 많아요. 삼엽충은 10만 가지 이상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조상이 나타났을까? 이렇게 다양한 삼엽충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단계를 보여준 조상은 없어. 삼엽충은 얼마나 정교한 눈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삼엽충이 가지고 있는 눈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눈 중에 어떤 눈은 우리가 최첨단 망원경에 쓰는 렌즈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 수천 개의 눈알을 갖고 있어. 두 쪽이 있는데, 눈이 두 쪽이 있는데 한쪽에 수천 개의 눈알, 심지어는 10,000개가 넘는 눈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렌즈들이 다 다른 걸 보면 어때? 정신이 없어 어지럽겠지. 그런데 초점을 다 하나로 맞춰요. 우리 그런 눈을 뭐라고 하지? 곤충의 눈에서 배웠죠.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여러 개의 렌즈로 하나의 물체를 보는 잠자리 같은 눈. 겹눈이라고 배웠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 렌즈가 오늘날 우리가 최첨단으로 만드는 그런 렌즈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나와버려요. 자, 이런 것들 다 해양 무척추 생물인데 화석의 95%를 차지해요. 조상 없이 그냥 바로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척추가 없던 생물에서 척추가 있는 생물로 변해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나오니까, 화석 중에 얘가 제일 많으니까 적어도 척추가 없다가 척추가 생겼으면, 척추가 뭔지 알죠? 예, 척추가 없다가 척추가 생겼으면 가장 화석이 많이 나오는 이 해양 무척추 생물에서 변해가는 과정이 한두 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척추가 좀 생겨가는 과정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척추가 없던 생물에서 척추가 있는 생물로의 변화 과정은 남아있지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물고기 화석이 그냥 바로 나와요. 우리가 오늘날 보는 물고기와 전혀 구조적으로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척추 그대로 온전한 척추 완전하게 있고, 지느러미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꼬리 지느러미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모습으로 나와요. 이 중간을 보여주는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물학자 존 롱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 세계, 왜냐하면 자기가 궁금했던 거야. 이 사람은 진화론자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전 세계 자연사 박물관을 다 가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의 기원, 즉 척추표가 어떻게 생기고 지느러미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 기원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무는 아예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아예 없었다, 찾을 수가 없었다. 또 다른 동물학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화석 기록이나 그 밖에 어디에서도 엄청난 시간 동안에 무척추 동물에서 물고기로 진화했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전혀 듣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지지시 대표들을 교과서에서 보기 때문에 뭔가 증거가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라고 그냥 어렴풋이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척추가 생겨가는 과정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영어로 써 있는 것들은 물고기 이름이에요. 물고기의 영어 이름들이에요. 여러 물고기 화석들이 50만 개가 넘게 발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 자리 있어야 되는 화석들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저번에 한번 해봐가지고 눈치가 빨랐어요. 여기 보면 다 0이라고 써 있어요. 이들의 조상 화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들의 조상들이 있어야 될 텐데 조상 화석들은 전혀 발견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다양한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완벽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점이에요. 심지어는 물고기 화석들을 보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막 부서진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완전한 몸체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선명하게 보존돼 있다는 거예요. 자, 죽어서 둥둥 떠 있다가 다른 포식자들이 막 뜯어먹고 살이 썩다가 화석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보면 어때요? 헤엄을 쳐가고 있다가 묻혔다는 게 너무 분명하죠? 이 정도는 아주 적은 거예요. 선생님 정말 가보고 싶은 박물관 중에 하나가 중국에 있는데 엄청 커. 박물관 자체가 엄청 큰데 2층 바닥 자체를 다 이 물고기 헤엄치는 화석으로 다 깔아놨어. 바닥 자체를. 얼마나 그게 화석이 많으면 바닥을 다 깔았겠어.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다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이 그렇게 수많은 물고기들이 떼지어서 가다가 그냥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뜻이죠? 살아서 헤엄치고 있을 때 묻혔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물고기 화석이 나오죠? 그런데 얘네들 개구리 화석이죠? 개구리 화석. 자, 물고기 화석에서 개구리 화석이 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지느러미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다리 4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느러미가 다리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또 그럼 나타나야 될 거잖아요. 또 아가미 호흡하다가 무슨 호흡으로 바뀌어야 돼요? 폐호흡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화석은 또 역시 없어요. 근데 한때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한때 얘가 중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과도기적인 형태다. 이러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실러켄스라는 화석인데 여기 가만히 보면 지느러미가 두툼한 지느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만 보고 과학자들이 생각한 거야. 저렇게 지느러미가 이렇게 두툼해. 그리고 이렇게 뭔가 다리 같은 모양이 조금 있는 거야. 그래서 저게 바로 물고기에서 양서류로 변해가는 개구리 같은 동물로 변해가는 지느러미가 다리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하고 수십 년 동안 또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1930년대에 그만 인도양의 바다에서 어떤 어부가 이 실로켄스를 잡아버린 거야. 7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했던 이 물고기가 왜 살아있지? 남아프리카 인도양에서 잡아왔어.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이상하다.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어. 이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어부들한테 현상금을 걸었어. 더 잡아오면 돈을 줄게요. 했더니 어부들이 막 잡아온 거야. 알고 봤더니 이 실러켄스가 흔한 생물은 아니지만 한 150m, 200m 깊은 바다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런 물고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어때요? 얘도 역시 살아있는 화석이야. 7천만 년 동안 멸종해버렸는 줄 알았는데 오늘날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어. 근데 나타난 모습이 어때? 화석으로 있던 모습하고 거의 똑같아. 달라진 점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오랜 시간이 흐른 게 맞을까? 진화가 된 게 맞을까? 이런 의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다가 이 아까 두툼한 지느러미 있었잖아요. 걔를 연구를 해보니까 걔는 전혀 다리하고 상관이 없어. 왜냐면 다리로 만들어지려면 그 안에 뼈가 들어있어야 되잖아. 근데 뼈가 전혀 없고 그냥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가 물구나무 서가지고 땅바닥에서 바다 밑바닥에서 먹이를 찾는 생물인데 그럴 때 이 헤엄을 잘 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특별한 지느러미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전혀 진화하고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그냥 갑자기 나타나요.
파레이아 사우루스라는 건데요. 얘는 이제 파충류야. 근데 말하자면 거북이 같은 건데 한 사람보다 더 큰 거북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물에서도 살고 민물에서도 살고 땅에 나와서도 사는 그런 수생 파충류예요. 근데 파레이아 사우루스라는 이런 화석이 남아메리카에서도 나오고 러시아에서도 나오고 최근엔 중국에서도 나왔어요. 그리고 많이 나와요. 떼거지로 있다가 막 한 300마리가 막 떼거지로 묻혀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저런 파충류 화석이 나왔지? 하고 조상을 연구해 보면 조상이 없어. 자, 지금 계속 똑같은 패턴이죠? 아니 저런 해파리가 어떻게 나왔지? 조상이 없어. 아니 저런 척추가 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나왔지?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나오는데 조상이 없어. 그죠? 개구리 화석이 뿅 나오는데 조상이 없어. 거북이 화석이 나오는데 조상이 없어. 심지어는 이런 거대한 파충류들도 조상이 없이 그냥 바로 나와요. 조상을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연구해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거대한 파충류였어요. 자, 또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룡과 같은 파충류가 새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아까는 물고기가 양서류가 되려면 지느러미가 다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가 다 바뀌어야 돼? 예, 이 다리가 날개가 돼야 돼. 엄청난 큰 변화야. 이런 변화가 유전자 돌연변이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믿음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스워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를 안 하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야, 말이 되냐? 어떻게 다리가 날개가 돼? 이러면서 과학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과학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진화론 믿는 사람들이 다 과학자가 돼가지고 우리의 교과서를 다 진화론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내가 과학에 소질이 있어? 그럼 과학자가 돼서 창조를 알리는 과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학에 달란트가 있어? 그러면 수학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그런 과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스워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한번 조금 따져볼게요. 날개도 바꿔야 되지만 뼈도 바뀌어야 돼요. 자, 일단 날개에 보면은 깃털들이 있잖아요. 이 깃털들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바람의 저항도 낮춰야 되죠. 비가 왔을 때 방수도 돼야 되죠. 그죠? 심지어는 이 날개가 뭐예요? 우리 비행기 뜨고 이렇게 내릴 때 어떻게 해요? 비행기의 날개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륙과 착륙을 조절해요. 이건 어디서 배운 거냐면 바로 새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 날개 하나하나 그 깃털 하나하나에 신경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새가 날라서 떠야 돼. 공중으로 떠야 돼. 그러면 이 날개를 가지고 깃털을 다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붙어있는 이 깃털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조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경으로 이것들이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죠? 또 뼈도 새 뼈는 이렇게 내부가 비어 있어요. 골다공증이 아니에요. 뭐예요? 새는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나 있지만 튼튼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구조를 보고 과학자들은 뭘 생각해냈냐면 우리가 이렇게 벽처럼 다리를 만들면 너무 답답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지만 튼튼한 구조를 만들어 보자. 다리를 보면 어때요? 이렇게 얼기설기 되어 있죠. 강 건너가는 다리.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은 거냐면 바로 새 뼈의 뼈의 그 구멍난 구조를 보면서 알아낸 거예요. 자, 또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숨 쉬는 게 큰 문제예요. 숨 쉬는 게. 공룡이든 사람이든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은 우리 숨 쉬어볼까? 시작. 자, 숨을 들이쉴 때 동시에 내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우리는 공기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가 하나. 그래서 들이쉬면서 내쉴 수 없어. 들이쉬고 내셔야 돼. 자, 그런데 새는 달라요. 새는 공기를 들이마시면 안에 주머니가 한 5개 정도 있어요.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이 주머니 사이에 우린 구멍 뚫리면 큰일 나요. 그냥 앰뷸런스에 실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 폐 주머니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 그래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요. 주머니로 공기들이 그냥 흘러가. 그래서 이 주머니로 공기들이 이쪽을 채웠다가 다시 이쪽을 채웠다가 마치 풍선 채우듯이 이쪽을 채웠다가 하면서 끊임없이 폐에 산소를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뛰는 것보다 나는 게 훨씬 힘들죠? 저 하늘 높은 곳엔 산소가 부족하죠? 그런데도 새는 헉헉거리지 않고 잘 날아요. 새가 막 날다가 딱 착지했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새 있는지 봐보세요.
숨 차가지고 숨 차라 이런 새가 없어요. 왜 숨이 안 찰까? 새는 우리보다 훨씬 힘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숨이 안 차요. 왜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들이쉬고 내쉬는 걸 한 번에 못 하니까. 그런데 새는 공기가 그냥 몸속에서 흘러가는 구조로서 계속 산소가 공급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파충류가 새로 바뀌려면은 이런 폐 구조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돼. 실수로 구멍 뚫리면 어떻게 돼? 진화 중이다가 폐 한쪽에 구멍을 뚫었어. 그런데 오작동을 하는 거야. 잘못 작동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그 생물은 죽는 거죠. 몇 분 안에 죽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호흡계가 척추동물 기본 구조로부터 점차 진화됐냐? 왜? 하나 생기고 주머니 하나 생기고 구멍 뚫어야 되고 또 하나 주머니 생기고 또 구멍 뚫어야 되고 이런 거 생긴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특히 호흡 기능의 유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작동도 해당 개체를 수분 내에 죽게 할 정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자, 그러니까 짠 해야 되는 거야. 진화론이 살아남을 방법은 뭐야? 파충류였는데 갑자기 짠 하고 폐가 뭘로 바뀌어야 돼? 새의 폐로 바뀌어야 돼. 그럼 뭐예요? 진화예요? 기적이에요? 그렇죠. 기적이 없이는 진화론이 말이 사실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각 동물마다 너무나 특별한 독특한 아주 뛰어난 기능의 조직과 기관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래 진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박물관 가면 이게 너무 많이 전시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시조새를 가지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시조새가 별로 영양가가 이제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고래 진화를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근데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개나 하이에나 같은 그런 동물이 바다로 가서 헤엄치는 동물로 변해갔다는 얘기가 바로 고래 진화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간 단계의 조상 화석들이 다 발견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전시물을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해갔다고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니까 정말 그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중에서 여기 있는 거 암블로세투스라는 화석을 발견을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필 징거리치라는 고생물 학자고 진화론자, 아주 철저한 진화론자인데 이렇게 말해요. 암블로세투스는 매우 특이하게 머리 꼭대기에 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초기 고래와 같지 않다. 왜? 고래는 눈이 옆에 있거든. 아마도 암블로세투스는 고래 진화의 주요 단계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 진화론자들 선생님 저번에 이미 인류의 진화에서 그치? 이미 다 이 패턴을 말해줬죠? 뭐해? 먼저 일단 이게 진화의 증거입니다 하고 발표해. 중간 단계입니다 이렇게 발표해. 그리고 나서 한 수십 년 연구하죠. 그 다음에 수십 년 지나면 어떻게?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땐 또 뭐가 나와? 또 다른 증거가 딱 나오지. 이런 식으로 수십 년을 반복한다 그랬어요. 똑같아. 고래의 조상입니다 라고 발표를 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 사람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러는 거야. 또 이런 최근에 나온 거예요. 이거 19년에 나온 페레고세투스라는 뼈들을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맞춘 다음에 얘가 지금 보니까 육지에 걸어다니기도 했고 바닷속에서 헤엄도 쳤어요. 이러면서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페레고세투스라는 뼈들을 맞춰놓은 요 화석의 모양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 살고 있는 남방 해달 있죠. 해달의 뼈 구조하고 굉장히 흡사해. 그럼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해달을 보면 어때? 바다에서 헤엄도 치지만 육지에 나서 걸어도 다니죠. 그런 거 좀 있죠. 바다 사자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의 화석일 수 있는 거죠. 과거에도 그런 해달 같은 생물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 얘의 구조를 보면은 헤엄치는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구조도 있고 땅에 걸어다니게 하는 그런 구조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마치 고래로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화석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얼마든지 증거는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을 따져보면 글쎄요.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죠. 로도세투스라고 해서 얘는 이렇게 진짜 발이 이제 지느러미로 바뀌었고 꼬리까지 바뀌었다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 또 이런다? 화석을 직접 보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게 있나 봐봐 한번. 화석을 보니까 화석 사진이야 이게. 꼬리뼈가 있어요 없어요? 발 지느러미 뼈가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징거리치 박사 아까 그 사람 징거리치 박사가 발견 당시에 손과 발뼈가 없었던 거예요. 후에 발견을 했는데
물갈퀴가 없었어요. 자, 물갈퀴가 없으면은 바다에서 헤엄이 쳐져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고래로 바뀌려면 중요한 게 지느러미, 물갈퀴 모양으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이 처음에는 이게 없었는데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나중에 어디서 발견을 해가지고는 그때 이제 실토를 하는 거죠. 물갈퀴 모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느러미 모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과연 얘도 중간 단계일까? 의심스럽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고래의 조상화석이라고 쭉 전시해 놓은 것들이 얘 아닌 거 얘는 뭐 당연히 아니죠. 그냥 하이에나 같은 생물이니까. 얘도 눈 구조가 뭐 맞지 않아. 얘는 지느러미가 맞지 않아. 다 맞지 않아. 나중에 맞지 않는 것들이 발견이 자꾸 되면서 의심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발견하는 화석은 그냥 정확하게 오늘날 살고 있는 고래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냥 고래는 완전한 고래로 나타나지 이런 중간에 변화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단 하나의 세포로부터 이 모든 생명체가 나오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이 다 화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수억 년 동안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화석을 보니까 그런 중간 과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간 과정이 없이 그냥 다양한 생물들 완전한 모습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밑에 안 나오니까 그냥 잘라버려. 아까 이 그림에서 밑에를 그냥 없으니까 잘라버리면 되잖아. 그죠? 잘라버리고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생명체가 되는 거죠. 각각의 생명체. 자, 각각의 생명체. 예를 들면 고래 종류. 그 종류 안에 다양한 고래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각각 다른 거야. 얘가 만약 기린이면 기린 안에 다양한 거. 코끼리면 코끼리 안에 다양한 거. 그죠? 또 고양이면은 고양이 안에 다양한 거. 공룡이면 공룡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다른 종류로 나무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생물들도 종류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화석도 똑같은 경향이야. 완벽한 생물이 그냥 바로 나타나지 변해가는 과정은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화석들은 식물 화석인데 여러분 나뭇잎을 따가지고 흙으로 묻기 전에 바깥에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거나 이렇게 쪼그라들죠. 특히 이렇게 꽃잎 같은 것들 얼마나 얇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쫙쫙 펴져가지고 화석이 되어 있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서서히 묻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갑자기 아직도 빳빳할 때 확 묻혀야지 가능하죠. 아까 말했다시피 삼엽충의 여기 눈에 수천 개, 수만 개의 렌즈들을 연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그냥 화석이 남아져 있어요. 바다에 살았던 얘는 식물처럼 보이지만 동물 화석이거든요. 이런 동물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아주 이 정교한 아주 디테일한 거, 그지? 세밀한 그런 구조까지 다 화석이 남아 있어요. 잠자리 날개 얼마나 얇은지 알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화석에 남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방 같은 거, 이 얼마나 얇은 그런 날개예요?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부서진 화석들도 많지만 이렇게 정교하게 보존되어 있는 화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해 주냐면은 갑자기 살아있을 때 묻혔다는 것을 보여줘요. 물고기를 입에 문 채로 화석이 되어 있죠. 자,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됐어. 무슨 뜻이야? 적어도 몇 시간 지나면 소화가 됐겠죠? 적어도 몇 시간이 지나기 전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묻혀버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물고기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있어. 새끼 나타가 묻혀버렸어. 왜? 너무 급박하게 많은 흙이 몰려온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 두 공룡이 싸우고 있어. 지금 밑에 있는 공룡하고 위에 있는 공룡이 지금 막 엎치락뒤치락 싸우고 있는데 흙이 다 덮친 거예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알겠죠? 화석들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진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나 묻힐 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빠르게 흙들이 몰려왔어요.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공룡 화석 보여줬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얘를 만약에 1000년에 1cm씩 묻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5만 년이나 걸려야 돼요. 고래 한 마리 묻으려면 5만 년 기다려야 돼. 지층이 그렇게 천천히 쌓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쌓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쌓였다는 거죠? 갑자기 충분하게 빠른 속도로 흙들이 몰려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죠? 자기가 헤엄치고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흙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많은 흙이 이 몸체를 그냥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산소가 차단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물기가 축축하게 남아있으면 화석이 절대 안 돼요. 썩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땅이 들려 올라가면서 물기가 싹 빠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열이 주어져야 돼요. 열이 주어져서 마치 오븐에다 굽듯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열이 주어져서 이 몸체의 성분이 돌 성분하고 바뀌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돌로 성분이 바뀐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썩어버려요. 우리 일본의 쓰나미 장면 본 적 있죠? 막 지진 났을 때 엄청나게 바닷물이 몰려오면서 그 흙더미들이 막 쫙 밀고 해안가를 막 덮치잖아요. 그럼 몇 년 후에 거기 찾아가 보면 조개 화석 발견할 수 있을까? 원리상으로는 발견해야 될 것 같죠? 발견이 안 돼요. 왜요? 이미 썩어요. 왜 그럴까요? 축축한 흙으로 덮여서 그냥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덮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많은 흙이 덮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빨리 빠져나가야 되고, 열이 적당하게 주어지면서 석화, 돌로 변화하는 이런 과정이 동시에 쫙쫙쫙쫙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많은 화석은 남겨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 와, 이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화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니까. 특별히 바다 화석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죠?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실한 두 가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모든 화석은 완벽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지 않아요. 두 번째, 화석은 격변적인 사건, 뭔가 급하고 갑자기 몰려오는 그런 사건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런데 지금 땅에 있는 것을 다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7장에 가면 하나님이 진짜로 다 죽이셨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고 7장에 가보니까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금 높은 산이 다 잠길 정도로 물이 몰려온 거예요. 육지로. 그죠? 이렇게 엄청난 물이 몰려올 때 물만 몰려오냐?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다음 달에 선생님이 와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이 일단 다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대? 물이 빠져나갔대. 지금 선생님 아까 화석 얘기할 때 덮여야 됐어. 흙에. 그 다음에 어때야 돼? 물이 빨리 빠져나가야 돼. 그러려면 이 땅이 들려 올라가는 곳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많은 마그마 분출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땅속에서는. 자, 그러니까 점점 물이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땅이 들려 올라갈 때 그곳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쫙쫙 빠져나갔겠죠. 엄청나게 지층들이 무겁기 때문에 누르는 그 압력에 의해서 물이 쫙쫙 빠져나가고 마그마들이 분출하면서 열을 가하면서 이 화석화되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샘들이 다 터트리면서 홍수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럴 때 물이 전 지구를 덮게 되고 물과 함께 흙들이 몰려와서 어마어마한 지층들이 생기면서 그 지층 안에 뭐가 갇히게 된 거예요? 빠르게 몰려오는 흙에 덮인 생물들이 화석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아래층에서부터 위에층까지 캐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이 물러가야 되니까 땅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곳에 있는 지층들은 올라오면서 물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굳는 과정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지층들을 보고 있는 건 거죠. 이해가 빨리 되시죠? 예. 그래서 화석은 저런 식으로 산맥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지금 히말라야 산맥이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이잖아요. 눈으로 덮여 있어서 지층이 안 보이지만 여기 다 지층이에요. 여기 다 지층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뭘 캘 수 있어요? 조개 화석을 캘 수 있어요. 왜? 이런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빨리 땅이 높이 올라가면서 밑에서 쌓일 때
이렇게 밑에서 쌓일 때 조개들이 여기 파묻혔어. 물고기들이 파묻혔어. 근데 밀려 올라가면서 산맥이 됐기 때문에 저 꼭대기에서 뭐가 나와? 왜 꼭대기에서 물고기 화석이 나오고 조개 화석이 나와? 조개 화석 선생님이 또 여기 가보고 싶어요. 네팔에 가서 히말라야에서 캐낸 이 암모나이트 조개 화석을 좀 사오고 싶어요. 싸대요. 무슨 뜻이에요? 많다는 거예요. 예, 아주 많이 여기 지층 안에 아직도 들어있어요. 이 전체적인 화석에 보여주는 모습들은 뭘 보여주냐면 처음부터 완벽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엄청난 격변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진화론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 진화론이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지만 아까 처음부터 말했죠. 우리가 아는 지식, 앞으로 연구해 나가야 되는 지식은 뭐에다가 맞춰야 돼요? 진리인 성경, 우리가 믿는 거에다가 기준을 맞춰서 자꾸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는 역사예요. 역사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거든요. 선생님이 태어난 병원이 한 곳일까요? 두 곳일까요? 당연히 한 곳이겠죠. 난 부인병원이라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내가 삼성병원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나의 출생 신고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왜? 시간과 공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이 지구에서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역사는 한 가지뿐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믿으면 좋은 얘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믿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건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이러한 진화론의 바탕을 둔 지구의 역사는 앞으로 발견되면 발견되고 연구가 되면 될수록 부정될 거예요. 왜? 중간적인 단계의 화석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과거에 살았던 화석과 지금 살고 있는 생물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계속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이론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갖다 붙이거든요. 계속. 그래서 복잡해져서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자,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특별하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네 모세가 쓴 글도 믿지 않잖아. 모세가 쓴 글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우리가 토라라고 해요. 이 5가지의 책을 우리가 모세의 글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글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5가지의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인 거예요. 너네 창세기도 안 믿잖아. 너네 신명기도 안 믿잖아. 그러면서 나를 믿는다고 얘기해? 너네가 모세를 믿었다면 분명히 나를 믿었을 거야. 왜?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그가 내게 대하여 썼다,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지만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고 있지만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점, 한 글이라도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네가 창세기를 안 믿어? 너네가 이거 창조 얘기 못 믿겠어? 그러면 나도 믿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예수님이 언제 쓰셨어요? 아는 사람? 예. 그렇지. 선생님 다음에 올 때 선물 가져올게. 우리 친구 멋있었어. 이 말씀 첫 번째로 사탄이 유혹했을 때, 3가지 유혹했을 때 첫 번째 시험에서 사탄 물리치실 때 쓰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많은 유혹과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처럼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에 기준을 두면 여러분은 이 혼란한 것들 그리고 악한 것들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이길까? 이러면 안 돼요. 이길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래요. 선생님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얘기해 볼게. 다 좋아, 우리 친구들. 질문이 별로 없어. 그래서 선생님 고민을 했어. 강원도 친구들은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선생님이 질문하는데 거의 답답하는데 1시간을 썼어. 페이퍼로 이만큼을 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우리 친구들이 너무 학원을 많이 다니나? 혹시. 그리고 너무 이렇게 알려주는 거에만 주입식으로 알려주는 거에만 길들여져 있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 여러분들이 어디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오늘날에는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서울에 산다고 뛰어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 창의적인 능력, 논리적인 사고, 스스로 생각해내는 사고를 키워야 돼. 질문이 없다는 거는 궁금한 게 없다는 거예요. 조금 그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어. 누가 알려주는 지식만 자꾸 먹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 떠먹어주는 지식만. 선생님 강원도에서 이만큼의 그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고 어떤 질문은 선생님이 대답하기도 어려운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야. 예. 질문을 가지세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에게는 큰 재산이 될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배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사랑한다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생각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영상이나 세상에서 알려주는 그런 지식만 그냥 떠먹여주는 지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재밌어하는 것만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거룩한 능력으로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실력을 쌓고 믿음을 쌓는 우리 21세기 교회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 눈빛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말씀 전해주신 사모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주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를 지으신 원인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아가도록 그리고 나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나머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 광고를 좀 하자면요. 그 다음 달에 오실 때 사모님 오실 때 사모님이 돌발적으로 질문을 받았으니까 순간 얼음해서 잘 기억이 안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하는데요. 다음 달에 사모님 오실 때 정말 이게 꼭 궁금해요라고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종이에다가 우리 적어서 우리 사모님 다음 달에 오실 때 질문을 한번 드려봅시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풀지 못했던 의문들, 사실 저도 이렇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명확하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몰랐던 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탄 모든 짐승들은 살아남았는데 물고기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라는 질문을 늘 갖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땅이 매몰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생물만 남겨놓고 나머지 생물을 다 매몰시켰을까? 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래서 그런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막상 오늘은 사모님이 질문이 없었냐고 물어보기에 당황스러워서 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씩 우리 다음 달에 오실 때 기록해서 오시도록 그래서 그때 그 우리의 질문을 사모님께서 명확하게 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예배를 마치겠고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해 주신 우리 사모님께 한 번만 더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